네, 글로벌 투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까요? 네, 오늘 중국 물가가 발표되고요. 어저께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무역 수출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중국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점이 참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수출이 늘어났다. 사실 이번에 그 글로벌에서는 중국의 통계를 믿어도 되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네, 알 먼저 수 있을까요? 지표부터 살펴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많이 상회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었고요. 무역 수지는 지난달 적자로 돌아섰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변화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추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에 있어서의 상방향 전환이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은 두 군데에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세안과 홍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2013년 3월 달과 4월 달을 보시면 아세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홍콩 쪽의 증가율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특히 홍콩의 3월 증가율은 90%가 넘었고요. 이번 4월 증가율도 거의 60%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국과 EU 쪽에서 늘지 않는 가운데 아세안과 홍콩 쪽에서만 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을 보시면 가장 큰 것은 미국이고 그 다음이 EU입니다. 이 두 국가와 지역이 한 30%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은 홍콩 쪽으로 밀어내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한 것일 뿐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의 가공 무역이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지표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래 이 중국 수출과 한국 수출은 거의 같은 방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수출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가운데 중국 수출만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과 중국 수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달라진 게 중국은 조금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대만과 한국, 대표적인 중국을 통해서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전반적인 수출 지표는 모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홍콩을 통한 밀어내기 수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나 생필품 수출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이 수출이 좋아져서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2분기에는 사천성 지진 그리고 AI에 따라서 이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의 탄력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 하나만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출이 쏠림 현상이 있고 또 질적인 향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국과의 이런 그 중국 관련주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소재 산업재 쪽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중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재 산업재거든요. 요새 안 좋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에 보면 구리 수입량, 중국의 구리 수입량이 22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뭐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구리 가격도 반등하고 금 가격도 오르고 대부분 비철금속 가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지금 뭐 유럽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나만 가지고 믿기에는 좀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아무리 좋아봐야 밸류에이션 하단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일시적인 반등 자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이 강력하게 시장을 부양할 만큼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전환했고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종목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 내에서 계속적인 이 분유 파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중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베이직하우스도 최근 실적이 괜찮았죠. 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이 하단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상황이고,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전반적인 음식료 관련주들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 공장에서 많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단 2분기에 중국의 소비 지표들이 탄력이 둔화되며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소비에 연동하는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일본인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명동이라든지 시내 나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비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여전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상에서는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별로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면세점을 빠르게 런칭하면서 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면세점 사업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호텔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이 하반기부터는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점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중국의 아웃바운드 소비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카지노 관련주와 함께 이렇게 호텔 관련주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 부분은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는 거죠. 네, 이 단기 대응으로는 이 중국 소비에 대응하는 오리온, 메일유업, 베이직하우스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카지노, 이 호텔과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의 대응 의견 좋습니다. 자,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